안녕하세요. 고요한의 평양 현미경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세 가지 주제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역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미사일 네. 발사를 북한이 4월 22일 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9번째예요. 네, 좀 잠잠하다가 또 갑자기 예, 쐈습니다. 4월 2일 날 쏘고 20일 만에 또 쐈는데 네네. 이 훈련에서 약간 좀 독특한 거는 핵 방아쇠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핵 방아쇠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는 핵 버튼이 있다. 네. 내 건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네. 그 핵 버튼을 이제 북한 말로 하면 핵 방아쇠라 그러는데 네. 그 핵 방아쇠 훈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핵 위기가 온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그래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핵무기를 쏜다. 네. 이거를 훈련하는 훈련을 했는데 네. 북한 사람도 약간 여기 독특한 게 600mm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4대를 놓고 쐈거든요. 그래서 네. 4발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했는데 이 앞에 이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전투부라는 게 탄두를 한두죠. 전투부라 그래. 네. 네. 전투부에 이제 핵탄두를 모의한 네. 탑재할 수 있는. 있는 네네. 그거를 이제 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조종 전투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종 전투부라는 건 뭔가 그 어떤 GPS를 달아가지고 그 어떤 예. 목적지에 똘꾼다는 건데 유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정밀한 어떤 장치에 근데 이게 의해서. 네네.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사실은 미사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구태여 초대형 미사일이라 아주 방사포라 그래요. 네. 그리고 직경이 이게 600mm니까 60cm니까 꽤 크죠. 그 뚜껑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80cm 정도. 그거 어딜 봐서 폼니까 그게? 그게 어디 가서 봅니까? 네. 이게 이제 사거리가 400km짜리를 네. 4월 22일 날 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김정은이가 보는 건데 네. 저 지금 세 문이 나오는데 네 문을 놓고 쐈어요. 그래서 네. 쫙 하늘로 올라가는 북한 보면 뭐 그냥 딱 그냥 그림 보기 좋게 하는 것 연출은 같아요. 잘하죠. 예, 저런 거는 참 연출은 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쐈는데 그게 평양에서 쏴서 함경북도 어디 화성 앞에 있는 알섬에 네. 가서 정확히 맞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거기서 쏜 지점에서 352km를 뺑 자로 콤파스로 네. 돌리면 남한 쪽으로 돌리면. 예, 남한 쪽으로 네. 돌리면 거기가 어디라고 군산 미 공군 기지 아, 그 F-35 이런 F-35랑 있는 이 군산 미 공군 굉장히 기지하고 전략적인 곳이네요. 육해공군 참모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핵탄두로 요런 데를 먼저 쏘겠다. 그러니까 남한의 핵심 네. 자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핵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뭐 정찰총국이든가 어디선가 보고를 하겠죠. 최고사령관한테. 그럼 최고사령관이 총참모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 총참모장이 전략군 사령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전략군 사령부가 이제 해당 핵무기 부대에다가 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전에 가상해서 이번에 훈련을 했다. 아, 그 일종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전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 실전 훈련 같은 걸 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것을 이제 핵 방아쇠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핵 트리거죠. 방아쇠라는 네. 건 트리거니까 그거를 했는데 아니 구태여 총참모장이랑 작전군 그 미사일 그 전략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부에다가 네. 다이렉트 발표가 있을까? 그렇죠. 그 부대에다가 직접 쏴 네, 전화해서 나 김정은인데 쏴라고 하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네. 아마 또 그런 것도 약간 또 해당 부대에서는 네. 김정은 목소리를 모르니까 아,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우리가 또 뭐 발사 외편이라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레프트 란치라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그 어떤 실험들을 하는데 네. 미사일을 기립을 하잖아요. 네. 발사하기 전에 무슨 뭐를 해요. 네. 프로그램이든 무슨 해킹이든 해가지고 발사 전에 폭발을 시키든가 아, 발사대 자체에서 발사대 자체를 폭발을 시키든가 네네. 발사 오류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떴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든가 여러 가지를 미국이 모의 실험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대비해서 하겠는데 아니 뭐 그 해당
핵탄두를 가진 부대사령관한테 하면 좋겠는데 총참모장 뭐 그다음에 무슨 미사일 사령부 뭐 이런 거 군단 다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느라면 한국 보복 미사일은 가서 이미 가서 터졌겠는데 네. 이런 것을 왜 훈련을 했는지 참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뭐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본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분석은 뭐냐면 아직 네. 북한이 600mm 그 대형 방사포 전투부에 실을 소형 핵탄두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네.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군도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 뭐 대통령께서도 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신원식 장관 또 얼마나 네네. 잘하고 있습니까? 그냥 네. 기미가 보이고 이러면 그냥 북한 정권은 끝장내겠다. 그렇죠. 예, 확고한 끝장내겠다는 입장이죠. 게, 예, 네. 뭐 지금 뭐 이거 지금 뭐 한쪽은 이제 뭐 미사일 총국장하고 장창하 대장하고 같이 지금 둘이 동행해서 나가오는 건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북한이 그래도 저 유압식 들어올렸잖아요. 네네. 들어올린 거 보고 아 그래도 저기 돈을 쓰긴 쓰는구나. 그 발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발사대를, 발사 차량. 예, 예. 네네. 그리고 저게 이제 600mm가 4개가 들어갔으니까 4대를 세워놨으면 16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6발이. 네. 근데 뭐 김정은이가 최근에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2, 3년 전에 한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군용 비행장들의 네. 초대형 방사포와 네. 단거리 미사일을 몇 발씩 쏘면 네. 남조선 미군 비행기 하나도 못 쏜다. 이런 말로 하면서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 굳이 그것을 노동신문에 낼까? 네. 그 주요 작전 비밀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행동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이 과시하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민심 달래기용 아닐까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민심 달래기 우리가 좀 힘들다. 그렇지만 저런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 뭐 바람을 넣는 거죠, 그냥 계속. 계속 바람 넣는 거죠. 헛된 바람은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란이든가 뭐 반미적인 그렇죠. 나라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보여주면서 네. 자 우리 무기들 사가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네. 뭐 352km 떨어진데 거기 가서 딱 바이섬에 가서 들어 맞았다. 네. 우리 무기 사가라. 뭐 러시아나 이란 네. 같은 나라들의 그런 요즘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과 또 미사일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또 수요가 발생하지 네.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저렇게 이란 같은 나라들의 저런 것들을 주고 이란에서 뭐 샤헤드라고 하는 그 드론이요? 드론 그렇죠. 북한이 이런 전투 드론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약하잖아. 네, 이란은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 드론이 또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리는 그런 군수 물자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교환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요 24일 날 갔죠. 예, 북한에서. 24일 날 그 대외경제상이 또 이란에 네,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9년 이후 5년 만이라고 5년 합니다. 만에.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유진영하고 제일 일선에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뭐 러시아, 뭐 이란, 뭐 니카라과, 뭐 시리아. 시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다 누구든지 손가락질을 하는 나라들을 그렇죠. 정말 하고만- 문제 많고 불량한 나라. 불량한 나라들만 네. 예 그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차 핵실험의 징후들이 보인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CSIS라고 이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 예. 그 비욘드 파럴렐이라고 분단을 넘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북한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4월 2일 날 풍계리 지역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을 했는데 뭔가 눈이 치워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네. 심지어 터널 안에서 뭐 고강도는 아니지만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틀림없이 보인다. 틀림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 군데서 이제 갱도가 1갱도, 2갱도, 3갱도 네.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쭉 했는데 아마 다른 갱도들은 많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핵실험하면서. 자기들이 또 몇 개 무너뜨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입구만 무너뜨렸는데 네, 네.
삼갱도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 미국 전문가들 생각은 이제 4월부터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그렇죠. 10월 달 사이에 7차 핵실험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전술핵도 실험해 보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뭐 초대형 원자탄을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실제로 말만 했지 실험을 못 해봤고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함께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러블레터를 주고받는 그 어떤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트럼프죠. 바라면서 이제 핵실험을 해서 네. 봐라. 바이든 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의 핵 무력이 이만큼 커졌다.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중지하려면 누구를 투표해야 되겠냐? 그렇죠. 뭐 정말 명확한 메시지죠. 명확한 메시지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는 네. 의사는 분명해 보이는데 네.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7차 핵실험은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네.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다시 한번 하면 네. 그 풍계리 그 핵실험장을 품고 있는 산이 네. 만탑산이라는 산입니다. 아, 만탑산이요. 네. 네, 네. 길쭉은에 있는 만탑산인데 여기에 풍계리 일대 만탑산과 그 준봉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 전체 수량이 네. 북한 지하수 전체 수량의 20%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많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형. 네. 그런데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해서 만탑산이 무너지면 더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서 큰일 나겠네. 그 오염이 동해안으로 빠져서 결국은 물이 동해로 가니까 네. 동해를 따라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핵 오염수가 그 해류를 따라서 내려온다는 해를 거죠. 따라서 네.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사실은 뭐 저 우리 탈북민들 네, 온 네. 저 길쭉은 쪽에서 온 네. 분들을 통일부에서 해가지고 이제 피폭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원도 해주잖아요. 지원도 또. 해주고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피폭을 그 핵에 뭐 노출이 됐다 이러면 이제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데 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계속 바람을 피운 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네. 2년 정도 됐는데 핵실험을 못하는 이유를 미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진행하려는 그 의도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네. 하지 마. 김정을 보고 기다려. 하지 마.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우리가 지금 네. 대만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너네가 이러면 네. 지금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무역 문제, 경제 문제 복잡하고 죽겠는데 네. 너네까지 시끄러우면 우리가 한 몽둥이에 다 얻어맞을 수 있으니 네. 너네가 좀 이런 것을 좀 후회. 뭐 우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했던 어떻게 양안 문제가 해결되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든 말든 하지 지금은 아니다. 네.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중국이 항상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예. 저는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뭐 각종 군사도발을 할 때 중국의 반응은 늘 북한 편을 들어주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유일하게 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나 혹은 북한을 채찍질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인 적이 항상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저는 그게 6차 핵실험까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이 아니었나. 7차 때부터는 중국도 얘네가 정말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네.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쏠 때 유엔 제재 결의안 탈락할 때 러시아가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중국은 대체로 기권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뭐 거부권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데 기권한다는 건 결국은 찬성한다는 뜻이나 비슷해요. 네. 아,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렇죠. 뭐 네. 이런 건데 체면 살리기죠, 네. 말하자면. 그런데 만약 그 이제 핵실험을 해요. 시진핑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해서 다시 한반도 정서가 극도로 악화돼요. 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아, 이 친구는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렇죠. 이러면 그 말 아시죠? 푸싱 중국말로. 네네. 노 하면 중국 사람들 끝까지 간다고. 네. 예. 그 우리 외교부에서 흔히 쓰던 말이에요. 중국이 푸싱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제 뭐 북중 간에 이제 뭐 4차, 5차 핵실험을 할 때 뭐 중국이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붉은 개선을 넘지 말라. 어떤 대국은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레드 라인을 붉은 선이라 그러잖아요. 네. 대국이라는 건 중국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붙었던 나라인데 어쨌든 중국은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면 중국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지형이 바꿔지고 네. 결국은 미군과 뭐 한국군이 더 경계태세에 들어가면 자기네는 지금 대만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결국은 한국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러우면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 전력이 강화될 건 사실 아닙니까? 또 그와 또 더불어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짜 진행을 한다면 저는 한국 내에서 더 이상 북한의 핵을 우리가 좌시하지 못하겠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폭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등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중국이 지금 북한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다른 가정을 해보면 예. 만약에 네. 김정은이가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고자대해서 네. 에이 모르겠어 해 그냥 네. 이래서 시진핑이가 정말 화가 나서 북중 국경을 폐쇄를 해요. 한번 혼나봐라. 혼나봐라. 네, 너 우리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이 암만 정세가 북중 간의 관계가 나빠도 파이프라인은 열어놨죠. 막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신선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프렌드십 파이프라인이라는데 그게 이제 대경 유전에서부터 이제 평안북도까지 오는 그건데 네. 대략 글로 들어오는 원유가 연 50만 톤이라 알거든요. 만약에 네. 북중 국경이 폐쇄되고 네. 파이프라인이까지 막히면 그걸 잠그면. 잠그면 네. 근데 중국 대경에서 나오는 게 파라핀 성분이 많대요. 이 파라핀 성분이 많은 거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 다시 보낼 수가 없대요. 관을 교체를 해야 된대요. 이게 굳어지면 네. 이 송유관 자체가 다 그냥 원유로 단단히 막히는 거야. 이게 꾸덕꾸덕해지는 거군요. 꾸덕꾸덕해서 아예 원유가 흐르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중국도 계속 조금씩 암만 긴장돼도 조금씩 열어놔서 흐를 정도는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마치 겨울에 동파되면 우리가 참 그렇죠. 난감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물을 거예요. 조금씩 열어놓듯이 네네. 똑같은 원리거든요. 파라핀 성분이 네. 강해서 굳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서도 중국이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파이프라인 틀어막고 네. 뭐 지금 환적을 하잖아요. 서에서 네네. 휘발유 뭐 배를 배가 대고, 배 갖다 하죠. 대고 그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막고 식량 막고 비료 막고 그러면 북한 6개월이나 12개월 이상을 가지 못한다. 저도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뭐 북한에 땅 파서 기름 나오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봐도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김정은이가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의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네. 지금까지 본 김정은을 봐서는 네. 언제 약간 무슨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마지막에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예. 제 3단계 화성지구 제 2단계 만세대 아파트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했는데 했죠. 예, 네. 준공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17일 날 네. 진행이 됐어요. 네. 4월 17일 날 진행이 됐는데
이 4월 17일 진행된 그 화성지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완전히 무슨 극장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준공식을 저렇게 밤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대낮에 했죠. 대낮에 했고 10시쯤에 했는데 밤에 하면서 조명이란 조명을 다 켜고 이른바 저 불꽃놀이까지 했어요. 네. 그 저희가 이거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할 때 네. 불을 다 켜는 걸 우리가 점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북한이 지금 그런 점등식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따라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 애청자분께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들 층고가 낮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15층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층을 넘지 않아요. 네네. 저건 뭐냐면 이전에 김정은 초식에 들어와서 지은 미래과학자 거리, 그럼 거의 60층 되지 않습니까? 여명거리,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뭐 그또 네. 화성지구 화성지구 1단계 건설, 그거 1계단. 하였죠. 네네. 그것도 70층이거든요. 이야. 60층, 70층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전 알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물이 우선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이게 압력이 약하니까 약하고. 이게 펌프를 좋은 걸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로 전기가 없으니까 음. 전기는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어떤 준공식을 한 대상들에는 김정은이가 이제 아파트에 전기를 주라.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저기가 지금 2단계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림문거리라고 합장강 그러니까 금산 태양궁전 그 주변을 네. 그 화성지구라 그러는데 정확히 네네. 말하면 림흥거리입니다. 네. 림문거리가 이제 우리 대학에서랑 가까워서 우리 네. 학원이랑 가까워서 림문거리를 아는데 그 저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불만이 많은 거를 보고를 듣고 네. 2단계 건설장은 저건 아파트를 15층 이하로 낮췄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둘째는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제 1단계 혹은 이제 기존에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 사항. 불만이 팽배하니까 이거 너무 높이 짓지 말아라. 예,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거기는 네. 이사 안 가겠다. 전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서 안 다닌다. 어떻게 걸어 올라가냐 이런 불만들을 다 이제 듣고 이렇게 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를 이만한 구역에 100을 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김정은이가 와서 특별히 전기를 주라 그랬어요. 네. 주긴 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기존 아파트들 전기는 죽이고 네. 그 전기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보내는 거예요. 아.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도 뭐 2022년도 온 분 말을 들어보니까 네네. 야, 우리 집에 3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어. 평양에서 사는 사람인데 3일 만에요. 3일 만에 전기를 받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나빠졌는데. 더 나빠진 거죠. 네. 저렇게 자꾸 다니면서 여기는 전기 주라, 여기는 전기 주라, 여기는 전기 주라니까 그 대상만 전기 주기도 벅찬 거예요. 그렇죠. 평양 사람들이 저녁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베란다에서 먹습니다. 왜요? 평양시 바깥에는 잘 보이게 하느라고 네. 외관 조명에는 전기를 주는데 어. 안에는 사람들 사는 데는 전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밥을 만들었는데 밥이 보이지 않으니 외관 조명등 이쁘게 한 조명등 앞에 보이는 베란다에 상을 끌고 나와서 네. 거기서 밥을 먹는데요. 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 평양의 중심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뭐 3일에 한 번꼴로 전기가 들어오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전기도 주는 것도 네. 엘리베이터를 쓰라고 이제 아침에는 네. 출근 시간. 6시부터 7시까지 네네. 1시간. 네. 저녁에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인데 퇴근 시간. 네. 퇴근 시간에. 네. 근데 그 퇴근 시간까지 집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제각각이죠, 뭐. 60층, 70층 걸어 올라가는데 1시간, 1시간 반이 걸린대요. 근데 저는 또 그거 생각도 들었어요. 수압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물을 기르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엔 그랬거든요. 평양에서 30층 사는 사람은 물을 기르러 한 네. 5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양동이 그 바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다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녹초가 됩니다. 근데 그걸 30층이 아니라 60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와 정말 운동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끔찍하죠. 네.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네. 아파트를 저렇게 건설하잖아요. 예. 김정은은
평양 시민들한테 1년에 10,000세대씩 아파트를 건설해 주라. 네. 이러면 김정은 말하면 끝입니다. 말이 내려오면 국방성에서 3,000세대, 아, 사회안전성에서 2,000세대, 내각이 각성들에서 몇천 세대 이렇게 하고 분배를 합니다. 네. 이제 뭐 여기 말로 하면 뿜빠이라고도 하고 뭐 그쵸. 이거 말로 그런데 네. 그걸 이제 분배를 하면 이제 그 중앙 부처의 인원수에 맞게끔 네. 세대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외무성은 1,500명 인구가 저 직원이 제일 많은 국가기획원하고 제일 많거든 직원이. 아, 네. 그럼 여기 직원이 제일 많으니까 100세대씩 줘. 아, 그리고 인원이 좀 작은 자재공급위원회 같은 데는 50세대. 그래서 각 성별로 네. 나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노동신문들을 보면 뭐 중앙부처 여단, 그다음에 무슨 뭐 자재공급 부문 여단, 건설 여단이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각 단위별 뭐 평안북도 여단, 함경남도 여단. 네. 그래서 각지에서 모아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잘 져라. 필요한 뭐 건설 자재나 이런 그건 것들은 그건 잘 모르겠고, 니네가 알아서 네가 해라. 알아서 지라. 아. 그리고 다 진다면은 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진다면은 원수님이 나가서 내가 준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요. 생색은 내가 낼 테니 짓는 건 너희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지어라. 다 알아서 지라. 큰 그리고 문제네요, 정말.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네.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이건 얘기를 들어야죠. 그 물 때문에 전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사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밥해 먹어야죠. 씻어야죠. 씻어야죠. 청소해야죠. 내려가 또 그렇죠. 화장실도 화장실도 써야죠. 가야죠. 네.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는가 하면 화장실 절반을 막고 네. 거기다 물탱크를 만드는 거야. 아,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물탱크를 만드는데 네. 물탱크 높이가 엄청 커요. 한 한 2m 2m 됩니다. 50쯤 된답니다. 그렇죠. 그 물을 어떻게 채우는 줄 압니까? 물이 나올 때 네. 펌프를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네. 다른 집에 가는 물을 자기가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 30층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5층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걸 아니까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와서 떡이라도 몇 점 주고 물을 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다 안 그래도 채워놓고 수압이 낮은데. 그렇게 하고 쓴다는 건데 그 네. 물을 또 안 나올 때는 며칠 동안 또 물이 안 나올 때도 있대요. 안 나오죠. 가물철 때랑 이럴 때 그렇죠. 물이 안 네. 나온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 소방서에다 찌릿 전화를 겁니다. 네. 찌릿 소방서죠. 물 좀 몇 톤 갖다 주세요. 사는 거예요. 물을 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고 와요. 그러면 소방차 세워놓고 네. 이 펌프 같은 이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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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예, 예. 이거를 관을 내고 올라와요. 소방대원들이. 네, 네. 그리고 거기다 놓고 소화기잖아요. 물을 틀어서 물을 채워줘요. 아. 그러면 30불.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네. 네. 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은 그 물 팔아서 또 사는 거예요. 그거 대동강 물이잖아요. 김선달이네요, 김선달. 그래서 나는 소방차가 와서 이거를 관을 메고 올라가서 물을 채워준다는 소리 듣고 야, 참 당정책이 생기면 대책이 세운다더니 진짜 주민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네. 또 전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발전기를 사요. 그렇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 발전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음이 나죠. 그렇죠. 소음이 딸딸딸딸딸. 네. 그러니까 딸딸딸딸 나니까 남들은 지금 전기 없어서 지금 밥상을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저녁밥을 먹는데 저 집에서는 전기를 보잖아요. 네. 그럼 신소를 해요. 그래서 커튼으로 다 가립니다. 근데 어느 집은 알잖아요. 그 아파트. 아, 그렇죠. 어느 집에 발전기가 있다는 걸 네. 전화를 걸어서 저 집에서 이상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아. 그럼 보이성에서 와서 무조건 와야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저 집에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안전성에서 오고. 네. 그 계속 오니까 또 이 사람들은 그 발전기 쓰는 사람들은 또 밑에 집 주인, 옆집, 밑에 집, 밑에 집에 떡을 해서 나르고 빵을 사서 날라주고 제발 좀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좀 합시다. 이러면서 사는 게 북한이라는 소리 듣고 네. 야, 제가 정말 요즘 북한에서 오는 그 엘리트 탈북자들 말 들으면 와, 진짜 요지경이 다로 없네. 잔머리 하나만큼은 북한이 아니 정말- 대동강 물을 팔아먹다니 네. 그 물 한 수저를 채워놓고 30달러 주고 간대요. 그러면 그 집은 네. 물 딱 내리면 화장실 물이 쫙 내려가고 수돗물이 딱 나오고 야.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소방차 얘기는 진짜 저도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저는 듣고, 정말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를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내가 선대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저런 것을 안 했다는 게 노동신문에 나와요. 네. 저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고로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위대하다. 더 애민. 더 애민이고 더 우리 인민 제일주의를 내가 실현하는 수경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뭐 정말 결국은 초대형 방사포에서 시작해서 대동강 봉이 김소달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아주 세 가지 주제를 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정말 북한은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상 국가가 될까? 저는 정말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을 저희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 고용하는 평양 현미경은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